안녕하세요. 센스 있는 통합과학 양서연입니다. 2028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 통합과학 예시문항이 공개가 되었는데요. 아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대부분의 친구들은 통합과학을 첫 수능으로 보게 될 우리 고1 친구들일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 막막할 거예요. 내가 이걸 공부를 어떻게 해나가야 되고 예시문항은 어떤 걸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많이 걱정이 될 것 같아서 그 걱정을 좀 뚫어주고자 쌤이 요거의 전문항에 대한 해설 강의와 예시문항에 대한 분석을 꼼꼼한 분석을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그래서 시험이 어떻게 출제가 되었고 그리고 얘가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공부를 해나가야 되는지 이런 것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주도록 할게요. 자, 일단 우리가 중요한 건 현 수능과 지금의 수능과 어떻게 달라질지 그 변화가 중요하기 때문에 요거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스타트를 좀 해볼 텐데요. 자, 일단 가장 큰 변화는 시험 시간과 문항수예요. 시험 시간은 지금은 어떻게 되어 있냐. 30분이라는 시간이 주어지게 되고요. 그 안에 우리는 20개의 문제를 풀어내야 하는 형식으로 지금 출제가 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어떻게 바뀌게 되냐. 일단 문항수가 늘어나게 됩니다. 20문항에서 25문항으로 변화가 되고요. 5문항이 늘어나게 됩니다. 시간은 어떻게 되냐. 10분이 늘어나게 됐어요. 그래서 원래는 30분이 주어지는데 28학년도 수능부터는 40분이라는 시간이 주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총 25개의 문제를 40분 안에 풀어내야 하는 형식으로 바뀌게 됐다는 이야기예요. 자, 거기다가 앞에 있는 통합사회도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되면서 시간이 밀렸어요. 그래서 통합과학을 조금 더 늦은 시간에 보게 되고요. 더 늦게 끝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체력적인 이슈에 대한 것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집중력, 체력에 대한 것도 연습을 하시고 가셔야 된다는 거 꼭 기억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배점에 대한 변화도 생겼습니다. 자, 지금은 2점짜리와 3점짜리의 문제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각각이 10문항으로 총 50점 만점을 만들어내고 있는데요. 이건 또 어떻게 변화하느냐. 배점의 종류가 3종류가 됐습니다. 1.5점짜리, 2점짜리, 2.5점짜리가 생겨나고 했고요. 각각은 1.5점짜리가 8문항, 2점짜리가 9문항, 2.5점짜리가 8문항이 되면서 총 50점은 동일하게 진행이 됩니다.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그럼 2.5점짜리는 어떻게 될지 궁금할 것 같아서 2.5점짜리의 문항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는 뒤에 가서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그래서 이렇게 변화가 되어 있다라는 걸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럼 단원별로 문항은 어떻게 구성이 되었는지 요거에 대한 이야기 좀 해볼게요. 자, 통합과학 1과 통합과학 2가 들어가 있죠. 자, 여기 안에서의 대단원을 이렇게 넣어놨는데 여기에서 보면 새롭게 이계정 통합과학에 들어오게 된 과학의 기초와 과학과 미래사회에서는 각각 2문항이 출제가 되었고요. 나머지 부분들에서는 고르게 출제가 된 점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 하나를 지금 얕게 공부하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다 꼼꼼하게 공부를 해야 된다는 뜻인 거고 여기서 보면 융합형 문제, 통합형 문제가 출제가 되었어요. 단원끼리 연계가 되어 있는 그런 것들도 그냥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부분들을 대단원으로 넣어서 이렇게 분류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해놨으니까 이렇게 출제가 되었구나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평가 행동 영역에 대한 걸 볼 텐데 이건 뭐냐면 교육부에서 발표한 교육 과정에서 평가 행동 영역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어떤 것들을 어떤 식으로 평가를 할 거다. 이런 것들을 이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건데 여기 자체만 봐도 지금 어떤 게 지금 강조가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냐면 탐구, 자료 해석 이런 것들이 강조가 되고 있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나와 있는 이런 요소들을 시험 문제에 굉장히 잘 반영한 게 보이게 됩니다. 자, 이번 시험에서도 탐구와 자료 해석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강조되는 시험이 되었는데요. 어떻게 되었는지 좀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2.5점 문항. 요걸로 우리가 잘 한번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2.5점 문항이 어떤 식으로 출제가 되었는지가 가장 궁금할 것 같아서 요거를 좀 주요로 우리가 한번 보게 될 거고요. 그리고 2.5점 문항 안에서 어떤 식의 문제가 출제가 되었는지 이런 유형들이 잘 보이기 때문에 요거를 위주로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2.5점 문항을 한번 보면 얘네가 3가지 유형으로 우리가 분류해낼 수가 있는데요. 자, 보면 단원 통합형, 즉 우리가 여러 단원이 연계가 되어 있는 거야. 아니면 이 분야와 저 분야가 연계가 되어 있는 그런 통합형 문제가 개념의 융합적 사고를 할 수 있게 하는 통합형 문제가 있고요. 아니면 아까 앞에서도 이야기를 했다시피 탐구 활동이나 실험에 관한 문제가 나왔어요. 이거는 자료 해석을 잘해야 된다는 그런 문제 유형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자료를 분석해서 올바른 결론을 도출해내는 거. 아니면 탐구를 잘 해석하는 거. 그래서 내가 여기에서 맞춰진 올바른 가설을 설정해 나가는 거. 이런 식의 유형이 등장을 했다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24번, 25번과 같은 고난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자, 이건 자료 자체도 고난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고난도 자료를 좀 잘 해석해야 하는 유형이고요. 선지 자체도 우리가 조금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고난도라고 우리가 분류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각각이 문제가 어땠는지에 대한 것들을 문제랑 같이 한번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일단 단원 통합형 문제가 나와 있는데 여기에서 2.5점 중에 3문항을 꼽을 수가 있어요. 4번, 11번, 21번을 꼽을 수가 있는데 각각에서 어떻게 이제 통합이 되었는지에 대한 것들을 한번 이야기를 해주자면 자, 일단 4번을 보면
요 규사면 광물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근데 여기서 보면 이거 자체도 공유결합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기 때문에 내용 자체에서도 화학이 살짝 연계가 되어 있어요. 거기다가 규사면 광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니까 지학 파트죠. 자, 그리고 여기 보니까 반도체 소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문제 해설을 들으면 알게 될 텐데 반도체에 대한 게 섞여 있다는 건 물리 파트가 연계가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4번 문제 앞쪽에 있는 문항이에요. 그리고 이건 굉장히 그냥 우리가 암기한 걸 베이스로 그냥 개념형 문항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런 개념형 문제에서도 융합이 되어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디서든지 나는 연계를 할 거야 라는 걸 보여주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11번 문항 같은 경우에 보면 별의 내부 구조 이런 것들을 보여주면서 지학 파트라는 게 보이게 될 텐데 원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 우리가 원소의 주기성을 빼놓을 수가 없거든요. 그게 화학 파트죠. 그러니까 화학 파트에 대한 것들을 이렇게 연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는 이 파트는 공부를 좀 덜 했어 라고 하는 게 생기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왜? 그럼 내가 선지에서 모르는 게 생기거든. 그치? 그러니까 꼼꼼하게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걸 강조하고 있는 거고요. 자, 21번을 보면 여기선 지금 추론형 문제가 나왔어요. 추론형 문제라고 하는 것들은 이런 자료들을 내가 퍼즐 맞추기 형식으로 알아내서 누군지를 맞춰줘야 하는 형식인데 이런 것들은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충분한 연습을 해야 되는 거고요. 보면 이 위에 파트는 화학 파트죠. 화학 파트에서 우리가 원소의 종류가 누구인지를 조건에 따라서 누군지를 맞춰줘야 되는 형태가 나왔는데 그거랑 연계가 되면서 인체를 구성하는 원소의 질량비, 즉 지각과 생명체의 구성 파트가 연계가 되어 있어요. 그 우리가 여기에서 자료 자체에서도 연계가 되어 있구나라는 것도 볼 수가 있는데 어디서 또 통합을 지금 예고하고 있냐면 디귿선지에 보면 광합성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우리 광합성에 대한 내용은 통합과 1, 2 다 조금씩 나오게 되는데 특히나 여기에선 지금 탄소의 순환 부분에서 나와 있는 것들을 좀 주요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요. 그게 이렇게 살짝 등장을 되면서 잠재적으로 연계성을 보여주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 얘기는 앞으로도 내가 연계를 더 많이 할 수도 있어. 더 통합을 많이 할 수도 있어 라는 걸 보여준다라는 이야기인 거거든요. 그럼 통합이 더 많아질 수도 있겠구나 라는 걸 우리가 좀 생각을 하면서 공부를 하는 게 좋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고 자, 이거는 우리 2.5점 배점 안에서의 단원 통합형 문제를 이야기를 해준 거고요. 이거 말고도 1.5점 배점에서도 통합형 문항이 있어서 그거에 대한 이야기도 좀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자, 10번 문항인데요. 얘는 1.5점 배점짜리였어요. 에너지 효율에 대한 우리가 계산이 좀 들어가야 되는 그런 문항이었는데 계산이 복잡하진 않았어요. 굉장히 간단한 계산이었는데 얘는 과학의 기초 부분, 우리 제일 첫 단원에 있는 부분에서 접두어에 대한 것들이 여기에 약간 연계가 되면서 우리가 접두어에 대한 것들을 확실히 알고 있어야 계산을 잘할 수 있는 문항이 등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간단한 계산에서도 내가 연계를 해놓으면 여러분들이 만약 그 부분을 잘 공부를 안 했다면 계산을 못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꼼꼼한 개념 공부를 강조하고 있다는 거고 그리고 이런 간단 문제든지 아니면 복합형 추론이든지 아니면 우리가 간단한 개념 문제든지 어디서든 연계를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꼼꼼하게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걸 강조하고 있다는 거고 자, 그 다음에 탐구형 문항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2.5점짜리 배점 중에 9번, 20번, 23번이 지금 탐구형 문항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되는데요. 미리 일단 말씀드리면 여기 지금 보면 어때요? 문제의 길이가 길어요. 그죠? 자, 근데 지금 시험지 자체를 보면 느낄 수가 있을 거예요. 일단 시험지를 보면 뒤에서도 이야기를 할 테지만 그림, 표, 자료가 진짜 엄청나게 많아요. 거기다가 문항 자체가 긴 걸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우리가 문제 자체는 5문제밖에 늘어나지가 않았어요. 근데 페이지는 지금 2페이지나 늘어났어요. 그 얘기는 문제 자체가 많이 길어진 게 맞구나 라고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읽는 데 지치면 안 되고 읽으면서 분석할 수 있고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읽으면서 문제를 바로바로 풀어낼 수 있으니까 시간 압박을 느끼지 않고. 그래서 탐구형 문항들을 우리가 풀어야 될 때는 연습이 정말 많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인 거고요. 여기서도 보면 문제 자체가 어려운 문제가 아니에요. 다만 여기서 주의할 점은 우리가 교과서에 보지 않은 그런 뉴 자료들, 새로운 자료들이 막 등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걸 우리가 풀어내기 위해서는 자료를 잘 읽는 능력만 가지고 있으면 되겠구나. 왜? 이런 탐구형 문항은 여기 안에서 지금 답을 제시해주고 있어요. 그럼 내가 그거를 쏙쏙 잘 골라내기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럼 그러려면 내가 다양한 문제들을 맛보면서 다양한 탐구형 문항들을 보면서 자료를 읽는 연습들을 해나가야 되는구나 라는 것들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자, 9번과 같은 경우에서는 우리가 여기 나와 있는 자료들을 해석해서 여기 나와 있는 결론적으로 나와 있는 것들을 결론을 예측해야 되는 그런 문항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읽으면서 내가 머릿속에 그런 것들을 정리해 나가야 된다는 거죠. 느낌 알겠죠? 자, 다음 문제도 볼게요. 자, 20번과 같은 문항에서는 뭐냐면 내가 지금 알고 있는 개념과 연결해서 자료를 해석해서 지금 퍼즐을 맞춰줘야 되는 형태예요. 거기다가 플러스 내가 그래서 내린 결론이 있겠죠. 그 결론을 어떻게 해야 되냐? 다시 자료로 변환을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다시 그거를 그림이나 표와 같은 것들로 변환을 해낼 수가 있는가?
이것 또한 자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 거고요. 이것도 충분히 연습을 하시면 되는 파트입니다. 자, 그리고 23번 같은 경우에서도 보면 23번에서는 지금 어떤 문항이 지금 보이고 있냐면 내가 자료를 해석하고 가설을 다시 설정해 줘야 하는 그런 문항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을 보면서 뭐야 왜 이렇게 탐구형 문항들이 있어 라고 할 테지만 사실 지금 이미 출제가 되고 있는 원과목들에 출제가 되고 있는 형태의 탐구 문항들이 지금 그대로 나와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다만 그런 탐구형 문항들이 많이 다양하게 나온다라는 거. 그럼 그거에 대한 충분한 연습을 하시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우리가 기출에 나와 있는 그런 자료들을 보면서 해석하는 연습을 하셔야 된다는 거고요. 이렇게 가설에 대한 것들 하는 거, 이런 것들은 이미 지금도 충분히 좋아하고 있는 그런 문항들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고난도 문항으로 넘어가 볼 텐데요. 고난도 문항은 이번 시험에서는 예시 문항에서는 24번과 25번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의 특징은 뭐냐면 고난도 문항 이 두 문제는 연계가 안 됐어요. 통합이 안 되어 있다는 이야기인 거거든요. 단독으로 출제가 되어 있어요. 24번은 화학 파트, 25번은 지학 파트예요. 그럼 여기서 지금 우리가 어떤 또 특징을 볼 수가 있냐면 여기서의 큰 특징은 이미 지금 현 출제가 되고 있는 원과목에서의 출제가 되고 있는 그런 포인트들을 잘 이용했다라는 거거든요. 거기에서 나와 있는 표현들을 그대로 가져가 썼어요. 자, 24번을 보면 이게 이번 예시문항 문항이 되는 거고요. 이건 화원에 있는 기출이에요. 보면 산 하나의 연기가 두 개 있고 용액에 존재하는 이온수의 비율을 준 이런 형태가 등장했는데 여기서도 산 하나의 염기 두 개, 막 부피들이 제시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온수의 비율이 등장했어요. 물론 우리가 여긴 통합과학이기 때문에 원 과목에서의 고난도 문항처럼 출제를 할 수는 없어요. 난이도 조정이 있겠죠. 그치만 표현들을 보면 우리가 여기서 완전히 많이 비슷하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좋은 기출들을 여기서 필요한 기출들을 엄선해서 잘 골라내서 그거에 대한 연습을 하는 게 중요하겠죠. 그런 것들을 쌤이 도와주게 되는 거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연습을 해나가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에서도 보면 이런 고난도 문항 같은 경우에서는 답을 구해낼 때도 조금의 생각을 더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서도 보면 여기가 끝이 아니라 가와 다를 혼합한 용액의 액성을 또 한 번 구하라는 식으로 또 한 번의 생각을 해야 되는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게 되는 거고요. 자, 그리고 여기서 보면 중화 반응은 이미 지금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어려워하는 내용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 중화 반응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고난도 파트가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25번 문항은요, 지학 파트가 되는데요. 자, 이 엘니뇨에 대한 문항, 고난도 자료 해석으로 등장을 했어요. 자료 해석 자체가 쉽지 않고요. 여기서 보면 지금 엘니뇨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고, 그 다음에 20도씨 등수운선의 깊이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고요. 편차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근데 이게 지금도 나와 있는 지원 기출 중에 하나인데요. 여기서도 보면 20도씨 등수운선의 깊이가 나와 있고 편차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고요. 엘니뇨에 대한 문제가 나와 있어요. 비슷하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런 표현들에 익숙해져야 되는 거고 내가 여기에서 지금 기출에 나와 있는 것들을 연습을 한다면 이런 식으로 출제가 돼도 겁먹지 않고 갈 수가 있다라는 거죠. 거기다가 고난도 자료 해석이라는 건 여기에서도 내가 자료 해석을 잘 해야 되고 꼼꼼하게 개념 공부를 해서 연계를 잘 시켜야 되는구나 라는 것들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까지 고난도 문항 2.5점에 대한 이야기가 마무리될 것 같고요. 이 페이지는 뭐냐? 자료 해석이 진짜 중요하다는 걸 한눈에 좀 보여주기 위한 페이지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여기서 보면 이게 다 가지고 온 게 아니라 일부 눈에 띄는 자료들만 좀 가지고 와본 거예요. 자, 보면 이렇게 자료가 많아요. 여기서 볼 수 있는 건 자료들이 진짜 많다. 그리고 한 문항에 2가지 이상의 자료가 등장하는 것들이 많다. 그럼 그 얘기는 내가 자료 해석을 정말 잘해야 되는구나 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이거는 6번 문항에 나왔던 빅데이터 문제예요. 빅데이터 문항 같은 경우에는 교과서에 나오지 않은 그런 자료들을 갖다가 넣고 자료 해석이 정말 중점적으로 되는 문제가 나올 수 있어요. 매번 그렇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자료 해석이 진짜 중요하다라는 거고 여기서도 보면 막 상대습도 이런 것들이 나왔는데 이건 우리가 통합과학에서 다루는 내용이 아니었어요. 그치만 여기서 이걸 주면서 이거는 해석만 하면 문제를 풀 수 있게 출제가 되었어요. 근데 내가 만약에 그거에 익숙하지 않다. 그럼 거기에서 막혀버리겠죠. 근데 이런 것들은 다행인 건 익숙해지면 되는 거예요. 많은 연습을 통해서 익숙해지면 이런 문제들을 풀 수 있기 때문에 연습이 중요하구나. 자료 해석 진짜 중요하구나 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자료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럼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 자료가 의미하는 게 뭔지 출제자가 낸 의도가 뭔지를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는 의미인 거예요. 자료 해석에 대한 걸 계속 강조하고 있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추론형. 복합 조건을 이용한 추론형 문제예요. 쉽게 말하면 퍼즐형 문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와 있는 조건들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들을 퍼즐을 좀 맞춰서 여기에서 의미하는 것들을 좀 조각조각 끼워 맞추다 보면 결론이 나오게 되는 그런 복합 조건 추론형이라는 문제라거든요. 그럼 여기서 보면 지금 14번과 21번 같은 경우에는 앞에서도 이야기했던 문제이긴 한데 여기서 보면 이 친구는 앞에서 나왔던 거 이건 지금 새롭게 이야기를 말씀드리고 있는 문제인데 여기서 보면 이건 화학 파트예요.
화학 파트가 지금 예시 문항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퍼즐형 문제를 냈다라는 건 실전에서도 앞으로도 계속 이런 식으로 출제를 하겠다고 예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확실하게 공부를 해놔야 된다는 거고, 이런 퍼즐형 문제 같은 경우에는 내가 알고 있는 것들을 빠르게 쓰는 게 중요해요. 왜? 우리가 거기에서 지금 옳고 맞는지 아닌지를 확실하게 판단하고 누군지를 정확하게 알아내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는 연습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이건 생명 파트인데 이런 자료들을 통해서 우리가 또 얘를 추론해 나가야 하는 그런 형식이에요. 그럼 여기서도 이런 문항들은 이렇게 출제가 될 수 있어 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럼 복합 조건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간 단축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유형들에 대한 연습을 해 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어떻게 풀이해 나가는지는 해설에서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총평을 좀 해보자면 시험이 어땠나? 자, 여기서 보면 난이도가 막 극상으로 매우 높은 문항은 없었어요. 그리고 복잡한 계산을 요구하는 그런 문항도 없었어요. 대신 여기에서 뭐가 있었냐면 자료 해석이 많이 필요하거나 아니면 탐구형 문항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처럼 자료 해석을 하는 눈이 필요해요. 그걸 연습해야 된다는 거고요. 아까 그림에서도 보여줬듯이 시험의 약 80%가 자료형 문항이었어요. 그러니까 자료 해석 능력이 매우 중요하다는 걸 또 한 번 강조하고 있고, 아까 앞에서 평가 요소에 대한 것들에서도 자료 해석이 중요하다는 걸 강조하고 있다고 보여줬었고요. 그리고 문제 길이가 길어요. 그러니까 집중력에 대한 것도 흐려질 수 있고 시간 압박이 느껴질 수 있어요. 거기다가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시험 시간이 뒤에 시작하기 때문에 늦게 시작하고 늦게 끝나요. 그리고 시험 시간이 길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체력 이슈가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연습도 꼭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것도 굉장히 큰 요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영향이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문제 길이가 긴 거에 대한 것도 잘 읽는 연습을 해야겠죠. 그리고 단원 통합형 문항이 늘어날 수 있어요. 늘어나기만 하는 게 아니라 난이도가 높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까 잠재적으로 연계된 것도 보여줬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감안하고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과학적 사고의 중요성. 이게 왜 중요하냐? 추론형 문항에서는 과학적 사고가 중요해요. 그래야 내가 여기에서 맞는 조건들을 조합해낼 수가 있으니까. 거기다가 내가 고난도 문항에서는 선지 자체에서도 지금 생각을 한다라고 했었죠. 생각을 하게 만든다. 근데 고난도 문항뿐만이 아니라 다른 파트에서도 선지들이 우리가 조금 더 생각을 하게, 여기에서 선지를 답만 맞추고 가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 생각을 하고 답을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런 선지 구성들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과학적 사고하는 연습을 해야 하는 겁니다. 결론을 내리자면 일단 꼼꼼한 개념 학습이 일단 필수예요. 이게 우선적이에요. 왜냐? 내가 개념에 대한 것들을 알고 있어야, 꼼꼼하게 빼놓지 않고 모든 개념들을 알고 있어야 이런 것들을 연계를 해서 자료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1번은 일단 꼼꼼하게 개념을 학습하고 잘 암기를 하는 게 일단 중요하게 되는 거고요. 거기에 더해서 자료 해석 능력이 강조된 시험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들으면 그래서 그럼 자료 해석을 이렇게 하고 우리가 연계된 통합형 문제는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되는 건가요? 어떻게 공부를 하는지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 자, 일단은 꼼꼼한 개념 학습이 우선이에요. 아까 앞에서도 얘기했다시피 개념 학습이 1번이다. 내가 꼼꼼하게 개념을 공부해야 이게 문풀이에 연계돼가지고 할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자료 해석이 들어가도 잘 연결을 지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꼼꼼하게 개념 공부를 하는 게 1번이 되는 거고, 큰 흐름을 일단 파악하고 세세하게 들어가면 조금 더 잘 와닿게 될 거예요. 그치? 자, 그 다음에 단원 통합형 문항은 그럼 어떻게 대비를 하냐? 자, 일단 중요한 거, 포기하는 분야가 생기면 안 돼요. 나는 물리가 조금 어려운 것 같은데, 나는 화학이 조금 어려운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건 통합과학이고요. 여기저기서 연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뭐 하나라도 미뤄두는 분야가 생기면 당연히 선지 때문에 틀리는 문항이 많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포기하는 분야가 있으면 안 되고 모든 것들을 꼼꼼하게 봐야 된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공부하면서 자꾸 단원을 연결 지으려고 해보세요. 이러면 자연스럽게 통합형 문항이 대비가 될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원소의 생성 부분을 공부했어. 근데 원소의 주기성을 공부를 해. 원소? 연계가 되잖아. 그럼 다시 한번 봐볼까? 이런 식으로 자꾸 연결을 짓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 외에도 막 보는데 이 용어를 앞에서도 본 것 같아. 그럼 어디서 봤었지? 이런 것들을 내가 스스로 생각해보려는 노력이 필요해요. 그러면 그게 자연스럽게 나 스스로도 지금 융합을 하고 있는 거죠. 융합적 개념을 지금 사고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도움이 될 거고요. 그리고 앞에서도 이야기했다시피 자료 해석의 문제들이 나오기 때문에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암기로만 되지 않아요. 이런 것들은 자료 해석에 대한 연습이 필요해요. 그러면 쌤이 선정해주는 좋은 기출들로 자료 해석에 대한 연습을 하는 게 좋겠죠. 그런 것들 좋은 문제를 골라주는 게 쌤의 역할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로 자료 해석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충분한 연습을 하셔야, 다양한 문제들을 만나봐야 이런 것들이 대비가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중요한 거, 별표처럼 거 보이죠? 통합과학 내신 열심히 해두기. 자, 미래를 위한 투자라고 생각해놓고 지금 열심히 해두세요.
어차피 지금 하고 있는 그 통합과학이 수능에서 나온 통합과학이에요. 근데 대신 내신은 이렇게 좁은 범위들로 계속 나가고 있지만 수능은 전범위입니다. 그러니까 미뤄두지 말고 지금 열심히 해두면 나중에 고3이 됐을 때 우리가 잘 공부를 해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공부를 해두는 게 있으니까. 그러니까 나중에 해야지, 난 고3 때 할 거야, 이러지 말고 지금 미리 열심히 해두면 분명히 나중에 되게 기분이 좋을 거예요. 이거 했던 거잖아, 이렇게.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까지 열심히 해두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까지 하면 쌤이 준비한 분석에 대한 내용은 마무리가 될 텐데요. 이제는 해설을 들으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해설을 들으면서 이런 식으로 문제가 출제가 되는구나. 쌤이 말한 자료 해석이 이런 거구나. 자료는 이런 식으로 읽는 거고 여기서 포인트는 이런 거구나. 라는 것들을 몸소 느껴야 이런 식으로 대비를 해야 된다는 게 조금 더 와닿아요. 그러니까 내가 공부한 단원이라도 조금 풀고 그거에 대한 해설을 한번 들으러 와보세요. 그럼 여러분들이 내가 이렇게 대비를 해야 되고 이런 식의 문항이구나 라는 게 조금 더 와닿을 거예요. 알겠죠? 그럼 분석 여기까지 마무리하고요. 우리는 그럼 해설 강의에서 만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해설 강의에서 만나요. 얘들아 안녕!